자,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 5번 같은 경우 얘가 예전에는 좀 많이 언급되다가 사라졌다가 화학 2로 넘어왔다가 또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궁금한 거야. 이제 학교 선생님이 내년에 얘를 출제할 때 수소결합의 영역을 어디까지 내실까? 자, 일단 5번을 보시게 되면 밀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밀도가 물하고 그다음에 얼음하고 보았을 때 물의 밀도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좀 해석해 볼게요. 밀도라는 건 부피 분의 질량이고 그렇다는 말은 물의 밀도가 크다라는 건 얼음보다 물이 무겁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그런데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고 얼음이 낮아. 그런데 왜 추위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할까? 굉장히 밑도 끝도 없어 보이는데 자 이거를 현상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추운 겨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어느 연못이 있다고 치자. 연못이 있어. 그 다음에 겨울이에요. 그러면 추운 겨울이 되었을 것이야. 그러면 추우니까 물이 어떻게 될까? 얼지. 물이 얼어요. 물이 얼음이 되는데 얼음이 가벼우니까 위로 어떻게 될까? 얼음이 위로 뜨겠지. 오케이. 그래서 온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얘가 여기서 얼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추운 그러니까 날씨도 공기도 차갑고 찬바람도 부니까 어떻게 돼? 슝하는데 그때 그 얼음이 밀도가 가볍다 보니까 위에 떠서 여기서 어떤 일을 해주는 거야? 이 안을 보호막처럼 표면에서 보호막 역할을 해줘서 물속은 더 이상 차갑지 않게 해주는 역할에서 생명체. 혹시 이제 그런 거 있을 거야. 강이 얼었어. 강이 얼었는데 거기 막 얼음을 얼어가지고 물고기 잡고 막 했던 장면이나 해본 적 있니? 해본 적은 난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 그다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얼면 밀도가 가벼워서 위로 뜨게 되고 해서 더 이상 이 안쪽에 더 이상 차가워지지 않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게 그냥 여기가 끝이면 이제 중학교 과정이나 통합과학의 기본편인데 이렇게 일어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지. 이 원인은 바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결합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수소결합은 일단 공유결합이어야 돼. 공유결합 중에서도 수소랑 산소가 만났을 때, 수소랑 질소랑 만났을 때, 수소랑 플루오린하고 만났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대표적인 예로는 당연히 H2O가 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되어지고 플루오린과 수소 같은 경우 이유는 우리 이제 한종이 같은 경우나 우리 같은 경우는 화학원을 배웠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전기음성도라는 말이 있을 거고 전기음성도라는 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당기는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전기음성도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구냐면 수소가 돼요.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중에 제일 큰 애, 공유전자쌍을 당기는 1등, 2등, 3등이 되는 거지. 얘네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공유하고 있는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공유하고 있는 전자의 쌍에 치우침이 어때?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극성의 성질도 어떨까? 극성도 커요. 그래서 이 분자의 극성이 크고 극성이 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극성과 극성 여기 사이의 인력을 우리가 이제 분자 간 인력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특히 다른 애 하면 안 되고 얘네들만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 중 특히 세요. 이것을 요런 애들인데 그렇게
분자 간의 인력이 요 극성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인력이 특히 세진 것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수소결합이다 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갔다가 들어오도록 할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아무나 그렇진 않고 이렇게 결합된 물질을 들여서 특히 분자 간의 인력 중에 특히 세다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고 일단 얼음하고 물과의 차이. 일단 얼음을 볼게요. 얼음인 경우는 혹시 너희 육각수라고 들어봤니? 육각수? 물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지면 얘가 얼음 결정이 되는 것이야. 물이 얼 때는 이렇게 여기 사이가 요거 얘가 다 수소결합입니다. 요 아이가 수소결합에 의해서 육각형 모양을 가지면 얼음이 되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어떻게 될 거냐면 물이 될 거야. 물이 되게 되면 물입자가 총 6개인데 얘가 끊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음이 온도가 올라가서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어떻게 돼? 부피가 감소하겠죠. 근데 알겠지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 들어있는 개수는 6개 그대로이더라도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밀도는 어떻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밀도는 증가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얼음이 되나 고체가 되면 무거워져서 가라앉는데 이 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물의 존재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표면 장력, 응집, 디열, 기화열, 밀도, 극성, 물질소. 표면 장력이라는 건 들어는 본 적 있을 거야. 한 번만 볼게요. 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잘 담다 보면 물이 여기까지가 아니면 물이 약간 위로 떠? 약간 위로 뜨죠? 이유는 이 물은 수소결합에 의해서 아까 다시 수소결합이니까 인력이 굉장히 센 거지. 인력이 세니까는 자기들끼리 붙잡다 보니까 여기 붙잡아주고 있는 거지. 사실 이제 모세관 현상도 들어가야 돼. 그런데 여기다 살짝 클립을 넣었다고 치자. 클립을 넣으면 당연히 부피가 팽창해야 되잖아. 근데도 흘러 안 흘러? 흐르진 않아요. 물론 많이 넣으면 흐르겠지만 바로 이러한 현상들은 그 다음에 음료수 보면 나 차에 음료수 있다. 녹았네? 빨리 갖다 야겠다.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을까? 투명 유리에다가 스트로, 빨대를 딱 놓으면 어떻게 돼? 약간 위로 가 있죠? 이게 모세관 현상의 대표적인 예인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수소 결합의 성질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이거는 생명화학 2 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칠판을 보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한 종이 정도는 이 정도는 뭐 어려운 거 워도 받아 먹을 수 있어. 혹시 어렵게 나오거든 그랬군 이러면 되고 안 나오면 에이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뭐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예전에 이거 무조건 외워라. 왜냐하면 문제성이 자주 나왔으니까. 근데 종종 내기도 하는데 이게 또 생명과학 1에 있었. 지금 좀 전까지는 화학 1, 화학 2 내용이었다면 여기는 또 생명과학 1인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생명과학 1이 아닌 개정되기 전에 생명과학 1에서는 언급을 좀 많이 했던 하지만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의 생명과학 1에서는 거의 소멸돼 버린 근데 이게 또 튀어나온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문제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얼마만큼 할지 말지 외워야 될지 말지를 따지기 전에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먼저 봐야지. 그래야 선생님들
그걸 갖고 발출을 하니까 그래서 단당류, 이당류, 그러니까 안이 모르니로 냈다는 거예요. 단당류는 말 그대로 포도당이 단 하나 있는 거예요. 6탄당이 한 개를 든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리보스, 5탄당, 리보스, 디옥시, 리보스토스, 이때만 5탄당이고 대부분 6탄당으로 되어져 있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고, 이당류는 당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포도당이 두 개, 아니 포도당이 아니다. 단당류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설당, 엿당, 젖당이 그렇고, 그다음에 다당류는 당이 여러 개로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녹말, 셀, 글리코젠, 그다음에 셀룰로스. 예전에 셀룰로우스였는데 지금 셀룰로스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생각할 건 녹말과 글리코젠을 봐야 돼요.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저장을 해. 근데 식물이 탄수화물을 저장해 녹말, 동물이 탄수화물을 저장해 글리코젠. 그것이 또한 뭐가 되냐면 그 탄수화물이 세포벽에 쓰여 그러면 셀룰로스. 나왔으니까 슈. 포도당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알파 포도당 있고 베타 포도당이 있습니다. 아유 그냥 듣기만 해. 자, 나 이거 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야. 자, 포도당인데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포도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OH, 탄소, 그래서 6탄당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OH, 탄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또 똑같이 그려볼게요. 여기 OH, 여기 OH, 탄소. 이걸 우린 알파 포도당이라고 부르고 얘를 베타 포도당이라고 불러요. 둘 다 구조는 똑같은데 이렇게 형태가 이걸 이제 기하 이성질체라고 얘기하는데 탄소가 같은 방향을 다 향하고 있지. 얘는 반대 방향 향하고 있거든. 뭔 차이냐면 같은 방향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은 비었고 한쪽이 지금 균형을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균형이 안 맞고 불안정해요. 불안정한데 불안정이라는 단어가 좋은 거게 느낌상 불안정해. 좋은 느낌이야? 안 좋은 느낌이야? easy인데 잘 봐. 이걸 좀 앞에 서두가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이게 필요한데 일단 뒀다가 임시로 이렇게 했다가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다시 쪼개야 돼. 뭐 합쳤다가 필요할 때마다 쪼개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불안정한 상태로 저장하는 게 좋아? 안정한 상태로 저장하는 게 좋아? 혹시 안정하면 한번 결합하면 안 변한다는 뜻이잖아. 필요에 따라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 저장한다가 결합을 해. 떼어내기도 쉬워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저장용으로는 알파 포도당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여기서 셀룰로스는 대표적으로 뭐 식물의 구조 탄수화물 말이 어려워. 세포벽에 쓰이는 것을 이 탄수화물의 포도당을 고분자가인 다당류가 될 때 세포벽으로 쓰면 셀룰로스라고 하는데 셀룰로스 세포벽이야. 그러면 얘는 안정해야 돼? 불안정해야 돼? 겁내 안정해야겠지? 얘가 하는 일이 뭔데? 보호막인데 얘는 이유 없어 단단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베타 포도당이 위아래로. 왜? 전체 값하고 어떻게 될까? 밸런스가 맞아서 안정한 구조야. 그래서 변화가 한번 결합하면 잘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식물이나 풀떼기를 못 먹는 이유가 이걸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그래서 약한 어린 순이라든지 순한 것들은 먹지만 딱딱한 걸 못 먹는 게 이렇게 그 셀룰로스로 되어 있는 건 이 형태. 어디 고등학교 그 데뷔반에 갔더니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이걸 주셨더라고. 그래서 미안해. 한성가고 데뷔반이었구나. 미안하다, 야. 그렇지, 미안하다. 그렇지. 한성가고인데 거기는 뭐 통합과학 이딴 거 안 가르쳐. 원파투도 딱 포인트만 역학적 에너지, 그다음에 화학의 양적 관계, 유전 딱 하고 개념 정리는 화투, 물투, 생투를 하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물투 선생, 화투 선생, 생투 선생. 근데 애들이 뭐 몇백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선생을 셋 다 구할 수도 없고
근데 수업은 할 줄 알고 나는 와서 좀 해달라고 해서. 아니, 나 혼자 물투, 화투, 생투 하면은 애들이 신뢰감 갖겠냐? 아니래, 가질 수 있대. 대신 올페이 주겠대. 진짜지? 알았어, 올페이. 그래서 그때 원비만 150만 원이었어. 두당, 애들 한 명이. 그래서 얘기했지. 나는 솔직히 말하면 10명 미만은 난 싫다고. 걱정하지 말. 벌써 20여 명 만들어 놨대.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옛날에 지금